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233명 발생하며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증가세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 주 정도면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FDA가 어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승인에 이어 오늘은 머크앤컴퍼니의 먹는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6,0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확진자 수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 1,200명대가 줄었더라고요. 지난 네. 금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 네. 좀 둔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급격한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세 또는 약간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체감되기 때문에 그 정부가 예정한 한 16일간의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거리두기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부가 이제 빨리 방역 인력을 늘리고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랑 사망자가 많다는 게 가장 걱정거리일 텐데 정부가 다음 주 정도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좀 감소할 거라고 내다봤거든요. 그 근거가 뭐라고 보십니까?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발생은 확진자 수 발생의 한 일주일 뒤쯤에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원한 이후에 또는 감염 발생 이후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비중이 과거 한 35% 정도 되던 것이 25% 정도로 줄었군요. 10% 정도 줄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는 유지되더라도 위중증 환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는 다음 주 정도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다음 주 정도면 조금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병상 대기 환자가 많고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상태가 나빠져도 빨리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요인들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 마련을 위해서 재원 기간을 20일로 설정을 하고 전원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될 텐데 그럼 일반 환자들에게 지장이 가지는 않을까요? 코로나 환자의 이제 위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나머지 병실에는 비응급 환자나 비중증 환자가 여전히 상당히 입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비중증 비응급 환자의 입원에 우선순위를 조금 늦추면, 그러니까 입원을 조금 미루면 코로나 환자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거나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염력이 없어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염력이 없다면 그래도 좀 고령층이거나 면역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기는 하거든요. 코로나19가 증상 발현 이후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감염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인천에 이어서 대전과 부산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전국 지자체 오미크론 확진자 총 12개 지자체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 지역 감염이 상대적으로 전파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까지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사람 또는 그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했고 감염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 한 34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340명 정도의 한 80%가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한 1월 말 2월 초 정도가 되면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정도면 우세종이 될 거라고 네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병원력이 약해서 경증으로 앓고 만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신을 맞게 되면 위중증으로 크게 앓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백신과 네네. 오미크론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를 포함해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위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낮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오미크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이제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한 10% 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초 발생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백신 효과가 한 20% 떨어지고 네. 있어서 위중증에서는 이제 그런 위중증을 막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 효과가 적긴 하겠으나 역시 일정 부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어제 화이자에 이어서 오늘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머크사의 치료제가 좀 많은 기대를 받아왔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머크사가 초기에 이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먹는 치료제가 대개 한 5일 이내에 투약을 하면 중증으로 가는 효과를 중증으로 가는 것을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그 효과가 50%에서 3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라면 사실 크게 중증을 맞는 효과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네. 그 효과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제 파이자의 경구 치료제는 네. 지금 여전히 뭐 80% 후반대, 90% 가까운 중증 해방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파이자의 경구 치료제가 더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파이자의 경구 치료제도 실제 좀 써봐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 파이자에서 발표한 효과보다는 좀 효과가 실제 써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화이자와 머크사에서 나온 먹는 치료제를 언제 도입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화이자 치료제 한 7만 명분을 사전 계약을 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우리가 머크사에도 이미 주문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머크사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작용도 있고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프랑스의 경우는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 정부는 그냥 사용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미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써보고 효과가 신통치 않으면 이제 추가적인 구매를 할 때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 구매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상당히 어떤 이 치료제가 더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 앞서 팍스로비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쯤 이 먹는 치료제 도입이 될까요? 내년 초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네, 뭐 정부 발표로는 이제 뭐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이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경구용 치료제를 통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면 의료 체계의 부담이 줄어서 우리가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굳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을 다시 강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어요. 먹는 치료제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면 뭐 그것만 있으면 코로나19의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인식이 되는데 뭐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델타도 마찬가지로 높았지만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 감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0% 접종률을 보여도 여전히 뭐 7, 8천 명의 그 6,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뭐 치료제, 백신,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
뭐 모든 방역의 수단을 골고루 적절하게 조합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뭐 치료제나 백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도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훈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